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바바제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 순서는 미칠 수 없어 미치게 그리운 당신이라는 주제로 스프레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아련한 그리움의 감정이 개인에 따라서 사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격한 엉어리가 있기도 하는 것을 해소나 위로하는 법이 있는지 스프레드로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를 A, B, C, D로 예전과 같이 배열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아래에 있는 카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리움에 대한 그런 근원,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카드는 그러한 감정이 솟구칠 때 내가 얼마나 그 감정을 잘 누를 수 있으며 다스릴 수 있으며 또한 그런 그 엉어리가 계속 있다가 보면 이것을 해소할 길이 없게 되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서 운명이 좀 굴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미칠 수 없어 미치게 그리운 당신이라는 그 대상이 꼭 연인관계만은 아니죠. 물론 연인관계에는 그러한 감정이 좀 더 격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그 감정을 어떻게 잘 일상에서 다스려지는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스프레드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타입을 선택한 경우에 내가 미치도록 그 그리움이 이렇게 사무쳐 오르는 그 감정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보이는 대로 근원이 하트로 또 있기도 합니다. 하트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은 근원이 남녀 간의 애정 문제다.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마음에 어떤 그리움의 울컥거리는 엉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그 사람과 그게 첫사랑일 수도 있고 뭐 첫사랑이 아니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많이 빼앗겼다든지 또는 뒤늦게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끝이 나고 나서 그 사람의 진실을 알았을 때 그런 후회의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나의 그리움의 원천은 예전에 나랑 마음을 나누었던 그런 연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연인은 지금 나와 함께 있지를 않죠. 있지를 않고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자, 그랬을 때 그러한 가정에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 생각이 많이 나죠. 지금 뭐 만날 수도 없는데 특히나 그 사람과 함께 들었던 음악 또는 어떤 함께 먹었던 음식의 냄새 또는 장소, 이런 것을 내가 더듬어 볼 때 순간순간 그러한 격한 감정이 많이 채받쳐 오르죠. 그래서 A타입의 경우에는 그런 시작은 로맨틱한 감정이지만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더해지죠. 많이 더해져서 그러한 것이 한번 떠오를 때마다 그 감정에 많이 내가 격하게 휩싸인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위에 나타나 있는 완자의 경우에는
이 카드가 말하는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좀 잘못한 부분이 있죠. 어떻게 잘못했느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2라는 숫자가 이 수비학적으로 이렇게 뜨면 두 가지 요소를 보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뭔가 하니, 쉽게 말하자면 내가 그 사람을 미처 그 사람의 마음에 깊숙이 있는 나에 대한 관심, 애정 표현 이런 것에 내가 좀 무심했다,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철이 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됩니까? 상대방 입장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찮은 연필 한 자루를 나에게 전해주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내가 받는 데만 익숙하고 내 생각에 빠져서 살면 연필보다 더한 영화 티켓을 줘도 티켓 하나 주는가 보네, 고맙고 그 순간은 좋네, 이걸로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상대나 대상이 내 주변에 없네? 안 오네? 속 시원히 잘 됐다 이렇게 하다가도 계속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멀리 가 있으니까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서서히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궁핍하니까. 그러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동경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팡이에 손을 딱 모으고 뭔가를 멀리 응시하고 생각에 빠져 있는 듯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전에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동경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것이 날로 갈수록 많이 쌓이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전에 내가 어떤 그 사람을 생각했던 게 그게 기준이 되면 다른 사람이 그 기준을 못 맞추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개성 있는 인물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만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기준으로 딱 세워버리면 그 기준치에 못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러한 나의 그 북받치는 그리움에 대한 어떤 그 상대에 대한 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직업적이나 생활 전선에 내가 정신없이 뛰어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앙도 위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보기보다는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이고 그러한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나라는 사람 A라는 타입을 선택한 분들의 성향이 어떤 거냐?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사유해보는 그런 타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자꾸 나죠. 나는데 거기에는 걸러는 기준이 있죠. 어떤 성분은 되고 어떤 성분은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나기는 만나죠. 그러나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가 쉽지가 않다. 그 사람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 옛날에 팝 중에 팝의 곡 중에 그런 게 있죠. 노바지 따지 빼로라는 노래 있죠. 발음이 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당신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네,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되죠. 그러니 그것은 내 성향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보면 나는 그러한 그 감정을 계속 가지는 것은 내 성격에도 그 굴절되는 면이 있으니 내가 하는 일에 몰입하는 방법,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다음은 B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B타입을 보니 여기에도 2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자, 2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여기에는 이 소드 카드가 떠 있다. 쉽게 말해서
B타입의 경우에는 나의 그리움의 감정, 이것은 이미 문을 닫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요? 너무 거기에 내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경험이다. 쉽게 말해서 자라보고 자라에게 물리면 소뚜껑도 자라처럼 보인다고 했죠. 그런 속담이 딱 적절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그 어떤 대상에게 내가 질렸다 이 말이에요. 질려니 거기 유사한 이미지나 뭐 이런 환경이 있으면 다 꼴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다 밀쳐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그 막연히 그리움의 그 어떤 그 울컥거리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정오심에 가깝죠. 또 정오심 내지는 복수심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모질게 막 이렇게 당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나를 죽으라고 괴롭힌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그 상대에게 뭔가 잘해준 게 있죠. 뭐 투자해준 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익이 되게 안 돌아온 거죠, 내게. 그리고 계속 그쪽에서는 뭐 나에게 뭐 그런 거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하다 보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잘라낸 거죠. 잘라내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길 갈 길로 가고 내만 엄청 손해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든 거래든 뭐든 인간하고 연결되는 거 다 꼴보기 싫다. 인간을 믿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상대들의 잘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잘못이 크다. 내 성격적인 면이 크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소드가 이렇게 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대충 나옵니다. 어떤 대상이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친구 사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성 간의 관계도 동창이나 이렇게 막연한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이런 관계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친구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는 대상이 주로 애인하고도 하겠지만 친구들하고 대화가 상당히 비중이 많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 B타입의 경우에는 친구 또는 나와 학년을 같이 할 수 있는 형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대상이. 그런데 그 대상하고의 내가 감정의 설정이 내가 거기에 너무 매달리고 집착하다 보니 왜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우리가 발등에 도끼가 믿으니까 찍히는 거지 안 믿으면 안 찍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그쪽에 내달렸다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도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상대가 나를 배신 때리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많겠습니다만은 이 B타입의 경우에는 감정이 오고 가는 어떤 그런 격한 물결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기억이 팍 나는데 기억이 날 때마다 막 괴로운 겁니다. 그런 기억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어떤 그와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또 확 받치는 거죠. 이게 같은 예가 될 수 없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친구를 믿고 돈도 빌려주고 보증도 써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데미지를 엄청 받은 그 사람이 나를 배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손해로 많이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유사한 사람이 와서 돈 디귿자만 꺼내도 막 일단 사람을 치내기 바쁘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감정이나 유사한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그립다기보다도 정오심에 좀 가깝죠. 내가 상처를 받은 게 많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격한 엉어리로 나에게 남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게 이제 한 번씩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거를 해소를 할 수 있느냐. 자, 메이저 카드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나는 세속적으로 잡다구리한 문제로 내가 얽혀가지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메이저 카드는 그것이 네 운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숙명에 가깝죠. 이것은 운명과 숙명은 다르지만 운명은 움직이는 거죠. 환경과 함께 움직여서 내가 어느 정도 개선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이저 카드로 이런 이미지가 뜨면 이게 운명이라기보다는 굳어진 숙명에 가까운 것입니다. 못 바꾼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나리오에는
네 운명의 시나리오에는 그러한 것을 네가 받게 되어 있다. 전생의 업보다.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사라지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사라진다는 그 인과의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그러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 그림은 새벽별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멘탈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 영성을 개발을 해서 좀 더 높은 세상을 봐야 된다. 이것을 내가 부족하면 그 멘탈이 강한 사람에게 가서 좀 그런 코치를 받아도 좋고, 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면 신앙에 내가 기여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기여하면, 우리가 기독교나 불교나 신앙이라고 하면 새벽별이 떴을 때, 샛별이 떴을 때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것을 상당히 권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의 정신이 상당히 맑아진다고 봅니다. 새들도 새벽 이전에 새는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동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에도 새벽 3시에 인시의 종을 치지 않습니까? 이 삼라만상인 눈을 뜨고 깨우치는 시간이니 일어나서 경배를 하고 네 스스로를 위해서 절을 하고 마음을 정화시켜라 하는 것을 권유해 줍니다. 이 스타라는 카드는 새벽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튼튼하게 만들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내 스스로 네 업보로 인해서 그런 고통은 네 스스로 족쇄를 풀어라 하는 게 이 시나리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상대를 미워하는 정오하는 그런 감정에서 내 스스로를 그 족쇄를 풀고 해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워집니다. 그때는 새벽별들이 옆에 붙어서 반짝반짝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경지를 겪으면 멘탈이 상당히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오심이나 이런 아픔에서도 내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C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타입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트를 담배 연기처럼 피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아주 깜깜하죠. 자, 이것은 오래전 일부터 이상하게 나의 애정사가 많이 꼬여 있다. 여기에도 C타입에도 이게 남녀 간의 애정 문제로 기결이 됩니다. 기분이 이분 그 C타입의 경우에는 이성의 경험이 전무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나보니 별 남자 없고 별 여자 없더라 하는 결론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이 나이에 그만한 경험 해보니까 별 사람 없는데 어떤 그런 로맨틱한 것도 다 낡아 빠진 단어 같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실은 너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은 내 생각 위주로 돌아갑니다. 내가 행복하면 이 세상 전체가 행복해야 됩니다. 누가 죽어가 아이고 곡소리 내도 행복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위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실은 이 세상은 내 위주로 돌아가지 않죠. 내가 죽거나 살거나 이 들리는 음악, 흥겨운 음악, 좋은 부분은 계속 좋게 돌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내 생각 위주에서 사는 생각을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그런 지난날의 그 애정 필력이 자꾸 나를 괴롭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돼요? 무기력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 기억 떠올리니까 짜증나거든요. 그 인간 거기에 내를 그때 조금만 배려해 줬어도 내가 쪽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자꾸 곱씹는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내가 나를 스쳐갔던 인연들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기억을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 불쾌한 기억만 되살아나더라 이겁니다. 그 상대도 나에게 잘했을 적이 있었을 텐데 내가 그런 잘한 면을 본다기보다도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섭섭하게 했던 점을 좀 더 많이 꼽씹어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 내 위주의 그 사고라고 봅니다. 어쨌든 나는 그러한 감정으로 이 생각이 이래 한 번씩 날 때마다 짜증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한 방법이 계속 분출돼 나오긴 하는데 내가 그러한 그 엉어리를 해소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하니까 이게 메이저 카드에 연인 카드가 뜹니다. 자, 이 세상은 이 사랑이라는 게 가장 기준점이 남녀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숱하게 많은 세월이 지내도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면 춘향전이나 이런 것이 그 남녀 간의 애정으로 엮어지죠. 그것이 그 고전으로 손꼽히는 이유가 세월이 한만 흘러도 사람의 감정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특히나 남녀 관계의 그런 애절한 그런 감정은 그게 바로 고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 고전의 길을 우리가 첨단 시대에 살면서 답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나의 지금 C타입의 경우에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좋은 애인을 만나야 되는 거죠. 대상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어떤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만나야 되는데 과연 그게 나타날까요? 하고 생각을 하면 이 메이저 카드가 뜨는 것은 숙명에 가깝다고 했죠. 머지않아서 그러한 대상이 나타난다.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앉아있던 자세를 고쳐서 옷을 입고 몸매를 따듬고 세수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러 벌떡 일어나서 간다 이 말입니다. 가면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관계가 돌입이 되면 예전에 내가 느꼈던 그런 짜증나고 불쾌하고 무기력한 그런 감정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C타입의 경우에도 아직은 나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임자를 못 만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내 생각에 너무 빠져 있으니 삶이 꿀꿀해지고 내 마음이 축 처지더라, 내 필링이 축 처지는 쪽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줄은 쪼으면 탱탱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잘 해서 좋은 대상이 나타남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C타입의 경우에는 그러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운명적인 선물로 온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은 D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D타입의 경우에는 조금 암울해 보입니다. 이 D타입도 그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고 있죠.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어디서 생긴 그 근원을 보면 이번 D타입의 경우는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주로 가족 관계죠. 가족 관계. 그러니까 애정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놓고 볼 때 애정이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제일 먼저 부모와 자식에서 사랑이 시작이 되죠. 그렇게 해서 내가 나면서 나와 함께 피를 나누고 나오는 형제간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식구라는 구성원이 생기면 거기에서 사회성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애정 문제가 막 오고 갑니다.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고 동생한테는 못하고 동생한테 때로는 잘해주고 나를 소외하고 이러면서 막 그런 감정에 많이 휩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D타입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에서부터 그 다음에 내가 학교라든지 이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이상하게 내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좀 많이 받는다 하는 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좀 나약하다 이렇게 보죠. 정신적인 면이 좀 나약하다. 그리고 나는 조금 신경쇠약적인 증상도 있습니다. 이 D타입의 경우에는 밤에 잠이 깊이 안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잠을 푹 못 자면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잠을 잘 자야 원수도 극복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친구, 특히나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친구하고 막 하다가 내가 더 맞았다 이겁니다. 날 새면 어쨌든 막 형님을 데려가든지 누구를 데려가든지 가서 이제 복수를 하려고 밤새도록 다짐을 하고 또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싸웠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신나게 자고 나면 아침에 못써가죠. 그 친구 얼굴 보면 때리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저 인간 때리가 뭐하겠나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쉽게 말해서 잠을 푹 잔다는 것은 우리 정서를 아주 힐링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그 D타입인 경우에는 이런 감정을 많이 깔아앉혀야 됩니다. 아기가 엄마가 품어주고 등을 쓰담쓰담 해주면서 안도감이 생기죠. 그런 근원적인 그 사랑의 치유가 나한테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쉽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또 내 스스로 외롭고 자신감 부족하고 막 이랬던 것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건 그리운 감정이라기보다도 이게 이상하게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컴플렉스라는 이런 게 내 삶의 보따리에 있으면 이게 한 번씩 냄새를 풍깁니다.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데 이게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한 경우와 흡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라기보다도 사랑이라 하는 어떤 큰 그림에 내가 그리움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대상이 부모님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 너무 고픈 사람이에요. 근원적인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운명으로 보면 그것이 해소하는 방법이 이것은 숙명이 아니고 운명적으로 다가온다. 어떤 내가 도화의 운을 잘 탄다든지 또는 계절을 잘 탄다든지 내 외모를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런 것이 해소가 많이 됩니다. 내가 남보다 그 깔맞춤을 잘해가지고 그 패셔니스트가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특히나 이성들에게 시선을 끌죠. 그 이성들에게부터 시선을 끌면서 내 그러한 감정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람둥이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나를 표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림을 좀 그리는 소질이 있다면 그 그림을 어디에든가 벽에 걸어놓고 발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성들과 교류에서 그러한 것이 많이 소멸이 됩니다. 물론 헤어지고 만나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알고 보면 상당히 재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인 거예요. 단지 내가 주변의 상황에서 그 부모, 형제 이런 인맥을 잘못 쌓았기 때문에 내가 근원적인 사랑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다 하는 게 되죠. 그랬을 때 이성 친구도 좋고 애인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접하면서 내가 그러한 것을 대리만족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해결을 한다 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칠 수 없이 미치게 그리운 당신이라는 것은 그 어떤 주제일 뿐이고 그것을 해소하는 그러한 방법이나 그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